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 운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꼭 이해를 해야 해요. 압력차에 따른 이렇게 공기 이동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꼭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외울 건 외우고 그렇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호흡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호흡계는 음, 코, 기관, 폐, 기관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폐는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와 가로막이 있어서 폐가 근육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더라도 이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여가지고 압력차를 만들어서 결국은 폐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쉬게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거는 호흡 운동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모형이요. 정말 간단한, 단순한 모형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답니다. 이거요, 이거. 이게 답니다. 뭐냐고요? 플라스틱 컵을 준비해서요. 그리고 빨대, Y자관 이런 건데 빨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끝에다가 풍선을 매다는 거예요. 풍선을 매달고 고무차력으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밑에는 고무풍선을 잘라가지고 고무막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무막을 당겼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밀착해줬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밀착해줬다가 이러면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실험은 대략 이해됐고요. 이 실험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사진만 선생님이 크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빨대 이거 보이죠? 요건 우리 몸의 호흡기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모양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기관이랑 요 아래쪽 요건 기관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풍선은 딱 보이잖아요. 폐를 가리킵니다. 폐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로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갈비뼈와 가로막이 폐를 감싸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 안에 여기 이 공간을 우리가 흉곽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흉곽이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이제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와 밀어 올렸을 때의 압력 변화, 그리고 공기 이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천천히 볼게요. 고무막을 우선 잡아당겼을 때, 고무막을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지금 잡아당기고 있죠? 이 아래쪽으로 고무막을 늘려서 이렇게 안쪽 부피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이 병 속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병 속 부피는 커지겠죠?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병 속의 부피는 증가해요. 병 속의 부피는 증가해요. 그럼 병 속의 부피가 증가하면 병 속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압력은 낮아지죠.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낮아집니다. 혹시 보일의 법칙을 배운 게 기억난다면 그 법칙 맞아요. 보일의 법칙에서 부피가 이렇게 큰 데에 분자가 이렇게 있고 분자들도 운동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공간이 작아진다면 기체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커져서 기체의 압력, 누르는 힘, 바깥으로 누르는 힘이 커진다고, 압력이 세진다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이 혹시 날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도 지금 알면 돼요.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압력은 작아지고요. 기체의 부피가 이 그림처럼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고요. 근데 지금은 병 속의 부피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 기체 속의 압력은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병 속과 바깥쪽
대기압의 압력을 비교해 볼게요. 이 고무막을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는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이 똑같아요. 이렇게 미는 힘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힘이. 근데 부피가 증가하면 안쪽의 압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길이로 표현하면. 근데 대기압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대기압이 병속보다 크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체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고무풍선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고무풍선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는 사람의 숨 쉬는 걸로 따지자면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와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그걸 들숨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숨이요. 들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호흡 운동을 하느냐? 자, 우리의 갈비뼈요. 여러분 가슴 밑에 이렇게 만져지죠? 뼈요.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가로막은 내려가요. 그림으로 선생님이 살짝만 그리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가로막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로막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이쪽 안쪽이 흉강이라고 했죠. 흉강의 부피는 커지겠죠. 그래서 흉강의 부피는 커집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병 속 부피 따졌던 거랑 같아요. 병 속 부피가 커지니까 병 속의 압력은 작아졌었잖아요. 우리 몸속의 흉강이 부피가 커진 거죠. 그러면 흉강 부피가 커지면서 폐 속도 이제 커지는데, 폐 부피도 커지는데, 폐 속과 대기압을 비교했을 때 대기압이 더 센 거죠. 흉강의 부피가 커졌으니까 흉강의 압력은 낮아져서 폐의 압력은 낮아져서 폐 속보다 대기압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기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폐 안쪽으로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숨입니다. 이게 들숨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고무막을 밀어 올렸을 때 다시 따져볼게요. 선생님이 글씨를 어, 크게 쓸 걸 그랬어요. 지금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같이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칸을 한번 다시 쳐볼까요? 그럼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고무막을 밀어 올렸을 때로 비교해 볼게요.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병 속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그림 봐봐요, 그림. 고무막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과하긴 하지만 고무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부피는 작아지겠죠? 부피는 작아집니다. 감소해요. 병 속 부피요.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요거 보이러 법칙 생각해 주세요. 부피가 감소하면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세지니까 압력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비교해 봐요. 그림 보세요. 압력이 원래 대기압과 안쪽 압력이 같았었는데 부피가 감소해서 압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좀 과하게 표현해서 커지니까 대기압은 원래 이 상태 그대로고요. 결국은 병 속이 대기압보다 더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공기는 압력이 높은 병 속에서 대기압 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결국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숨과 같은 거냐면 날숨이요. 나가는 숨이요. 나가는 숨을 날숨이라고 해요. 숨을 내쉴 때 날숨이요. 어떻게 되느냐? 날숨 때는 우리의 갈비뼈가 내려가요. 내려가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가로막은 올라가요. 그러면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막은 올라가요. 선생님 그림으로 대략. 갈비뼈는 이렇게 내려가요. 좀 과했나요? 그리고 가로막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안쪽에 흉곽의 부피는, 그쵸, 작아지겠죠. 흉곽의 부피는 작아져요.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폐의 부피도 함께 작아집니다. 그래서 폐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폐 속보다 대기압의 압력이 더 작겠죠. 요렇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폐의 부피, 흉곽의 부피가 작아서 폐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폐의 압력이 커져요. 뱃속의 압력이, 폐 속의 압력이. 그래서 폐 속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겠네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숨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숨이요. 자,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들숨입니다. 들숨일 때요. 들숨일 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폐 스스로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하고 가로막의 도움을 받는데 들숨일 때, 숨을 들이쉴 때는 가로막은 내려가요. 가로막은 내려가고요. 이 가로막이 내려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선생님 그림이 좀 과하게 하지만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도 좀 과하긴 한데 갈비뼈가 올라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흉곽 부피는 여기 안쪽에 이 공간의 부피는 커지겠죠.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부피도 따라서 커집니다. 폐의 부피가 커져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부피, 기체의 부피, 안쪽에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그 내부의 압력은 작아지는 거죠. 보이르 법칙 떠올리세요. 그래서 폐 내부의 압력이 폐 내부, 폐 속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대기압보다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요. 그럼 기체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바깥쪽에서 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몸 밖에서 폐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날숨도 정리해 볼게요. 숨 내쉴 때 날숨이요. 자, 날숨일 때는 가로막이 올라가요. 가로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리고 갈비뼈는요,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럼 요 흉곽의 부피는 작아지겠죠?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요.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면 따라서 폐의 부피도 작아져요. 다시 한번요.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진다고요. 부피가 작아지니까 기체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세져서 누르는 힘, 압력이 세져요. 그러면 폐 내부 압력이 폐 바깥쪽 대기압보다 높아지는 거죠. 폐 속의 압력이 세졌다 그랬잖아요. 대기압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기는 폐 속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날숨입니다. 자, 앞에 했던 호흡 운동의 원리요.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할 때도 다시 잘 들어보고요.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돌려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폐와 온몸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요. 기체 교환의 원리요. 기체 교환의 원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기체의 부분적인 압력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분합차라는 말 너무 어려워요. 기체의 부분적인 압력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확산만 기억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확산은 여러분 방구 끼면 그 방구가 처음에는 엉덩이 주변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 즉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요. 기체가 많은 쪽에서 기체가 없는 쪽, 더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심장을 그립니다. 심장이요. 심장에서 혈액의 이동은 대략 선생님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림으로. 그리고 이쪽이 폐 쪽이겠죠? 이쪽이 폐 쪽이고요. 이쪽은 온몸 쪽이라고, 온몸의 조직세포라고 봐주세요. 온몸의 조직세포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체가 어떻게 교환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 몇 번째 짚고 있죠? 다시 한번 짚을게요.
좌심실에서 출발합니다. 좌심실에서 이렇게 피가 나가서 온몸의 조직세포와 마주쳐요. 이게 모세혈관이겠죠? 이쪽 모세혈관이겠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를 만나면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조직세포 쪽으로 떼줘요. 그리고 조직세포에서는 CO2, 세포호흡 결과 나온 CO2를 이렇게 전해줘요. 모세혈관한테. 그럼 모세혈관은 약간은 지금 CO2가 많으니까 약간은 좀 더럽다고 해야 될까요? CO2가 많으니까요. CO2가 많은, 지금 아직까지 CO2가 많은 이 피를 데리고서 심장을 거쳐서 폐 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폐 쪽으로 가서 또 무엇 하느냐? 아까 이거 CO2 많다 그랬잖아요. CO2를 폐한테 건네줘요. 그리고 폐한테서는 다시 산소를 받습니다. 산소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심장 거쳐가지고 산소를 다시 온몸 조직세포에 떼주고 CO2 받아서 다시 가서 CO2 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폐 쪽, 이쪽, 폐 쪽의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체 교환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외호흡은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요. 자, 그리고 온몸의 조직세포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체 교환은 눈치챈 사람 있을 거예요. 내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몸 안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내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럼 교과서 그림하고 우리 비교를 해볼까요? 교과서요. 교과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에서는 요거 말해주겠네요. 요 그림이요. 여기서는 폐포라고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 거에서는 폐라고 봐주면 됩니다. 폐포, 폐. 그리고 모세혈관, 네, 이거 모세혈관이에요. 선생님 거미줄 그렇게 그리기 힘들어서 이거 모세혈관이라고 쳐주면 되고요. 그러면 기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기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폐 쪽의 모세혈관 주변에서는 CO2를 폐한테 건네주는 거죠. CO2 어디 갔어요? CO2 이산화탄소 까만 애가 이산화탄소 같아요.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줘요. 산소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해주죠. 선생님 그림하고 매치시켜야 돼요. 폐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폐 쪽으로 CO2. 이 그림에서도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CO2요. 이산화탄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몸의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 볼게요. 선생님 거 이 그림 봐주면 되겠네요. 요 그림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폐포에서 받아온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떼주는 거죠. 이렇게. 조직세포한테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줘요. 산소를 세포한테 떼줘요. 그럼 세포는 세포호흡결과 만들어진 더러워진 이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 쪽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될까요? 조직세포 쪽에서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세포 쪽으로는 산소를 건네주는 것이지요. 이렇게요. 자, 됐어요. 그럼 이거 볼까요? 기체 교환 과정에서 산소가 이동하는 방향을 빈칸에 화살표로 표시해 보세요.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이동하죠? 그쵸.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산소를 담아다가 세포 쪽으로 가면 세포한테 이렇게 떼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우리 밑에 문제까지만 보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몸에서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그렇죠. 호흡기예요, 호흡기. 호흡기에는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리고 들숨대에는 가로막이 들숨이잖아요. 들이쉬는 숨이잖아요. 내려가고요. 갈비뼈는요. 그렇죠. 올라가서 흉관과 폐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커져서
이제 압력차에 의해서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 자, 폐에서는 산소가 폐포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모세혈관으로 이동하죠. 여기서 했었죠. 그리고 온몸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세포요. 세포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세포. 자, 4번에 수건 표면의 수많은 부풀 때문에 표면적이 넓다. 이와 관련해서 폐의 구조가 기초교환의 유리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이미 우리 배웠으니까 잘 알 거예요. 폐에 포도 알갱이 같이 있는 거, 왜 있느냐?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많이 잘 일어나게끔 해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른쪽이요. 마지막이에요. 호흡계에서는 머와 갈비뼈의 움직임으로, 그쵸? 가로막이죠. 가로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나며 그 결과 폐로 공기가 드나들어 공기 중의 뭐를 흡수하죠? 네, 산소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원격으로 수업 듣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선생님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학교 프린트물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필기도 하고 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언제든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